안녕하십니까? 호아피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금리가 오르면 왜 내 주식은 떨어질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시경제의 큰 축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3강, 4강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분석해서 돈도 잘 벌고 가격도 착한 완벽한 주식을 골라 기분 좋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앱을 켜보니 내 주식이 파랗게 멍들어 있는 것이죠.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애플이나 구글처럼 여전히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인데 대체 왜 떨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미시경제로 내가 투자한 기업의 매출, 이익, 경쟁력 등 개별 기업의 성적표를 말합니다. 둘째는 거시경제인데 이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 파도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시경제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흔드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는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과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현상이고,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꺼내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자 주식시장의 최대 악재로 꼽힙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여러분의 투자 계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월세방 보증금 대출 이야기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바로 물가가 미쳐 날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10,000원 한 장 들고 식당에 가면 먹을 게 없는 시대, 이렇게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점심값 내기도 벅차니 새 아이폰이나 새 차는 엄두도 못 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며 기업 매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자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마진이 축소됩니다. 즉 팔리는 물건은 줄고 드는 비용은 늘어나는 것이죠.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기업들이 돈 벌기 힘들겠구나 하는 이러한 걱정만으로도 주가는 미리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이익은 떨어지게 됩니다. 주가는 미래를 미리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기 전에 투자자들의 우려만으로도 주가는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이토록 무서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바로 소방수로 등장하는 연준과 금리 인상입니다. 물가가 폭등해 나라 경제가 망가지려 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소방수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 소방수의 이름이 바로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 연준입니다. 한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이 불, 즉 인플레이션을 끄기 위해 쓰는 가장 강력한 물대포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이자율을 확 올려버리는 것이죠. 물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 이자율을 올려 물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월세방 보증금 대출 비율로 이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 1억 대출로 월세방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내 월세방을 구했고, 이자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그럭저럭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 갑자기 이자가 2배로 폭등한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연준이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서 은행 이자가 갑자기 60만 원, 9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어서 밥 사 먹을 돈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우리는 주식 통장부터 털어서 대출 상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주식 통장에 있는 돈부터 빼서 대출을 갚아야겠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마련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업 이익 감소입니다. 기업들도 은행에서 수백, 수천억 원씩 대출을 받아 공장을 짓고 연구 개발을 진행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폭증하면서 순이익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위험한데 이제 은행에 가만히 넣어둬도 이자를 5%나 주네? 당장 주식 팔고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으로 갈아타야겠다. 이러한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썰물처럼 빼가는 것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첫째, 기업이 힘들어지고, 둘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도망갑니다.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FOMC,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FOMC는 미국의 소방수, 즉 연준 위원들이 약 6주마다 모여 이번에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 후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와 한마디를 할 때마다 시장이 크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고 말하면 그날 미국 주식이 파랗게 폭락하고,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됐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이제 FOMC 날짜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며 결국 주식시장 전체의 선반영 하락, 즉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식이 억울하게 떨어지는 거시경제의 비밀입니다.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 때문인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소비 감소와 원가 상승을 통해 기업 실적 악화 우려를 키우고 주가에 선반영됩니다. 금리 인상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하여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FOMC는 약 6주마다 열리는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이며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6강에서는 배당주, 즉 디비던드 스톡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월세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달콤한 수익의 비밀이 다음 강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거시경제의 파도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배당주를 고르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다음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6강에서 계속됩니다.